유튜버 지비스입니다. 오늘은 저희 그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매니저님 두 분 모시고 채용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 회사 생활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해주시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부자재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민 매니저라고 합니다. 7년 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동화기유의 전기부동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석 매니저입니다. 동기라서 저도 7년 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아까 두 분이서 들어오실 때부터 동기셔서 그런지 엄청 막 지금 친한 그게 막 뿡뿡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아무래도 이 7년 동안 이제 계속 싸워오신 우정이시니까 벌써 7년이 됐네요. 또 팀과 그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일단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원부자재 구매팀이고 말 그대로 원자재와 부자재를 구매하는 팀이에요.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, 부자재들을 다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에서도 저희 모비스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, 신제품들 개발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. 이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럴 때 필요한 샘플들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구류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업체랑 컨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죠. 일단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이제 개발팀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뭐 연구개발, 설계 조직인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. 저희가 말하는 이제 개발은 신규 부품을 개발, 그 품질 육성을 포함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품질 육성이 뭔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? 이게 어디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이게 뭐 TM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개발 조직이고 구매 조직과는 좀 떼기가 어려운 또 협력을 해야 되는 업무고 구매 개발을 합쳐서 봤을 때 크게 저희가 관리를 Q, C, D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봅니다. Q가 이제 퀄리티, C가 코스트, D가 이제 딜리버리, 이제 품질, 가격 그리고 이제 조달까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챙기는데요. 그 중에 이제 품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부품을 저희가 사와서 공장에서 조립을 할 거고 이제 그 조립된 품목을 뭐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타 업체로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거잖아요. 서브 단위 하나 제품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협력사의 어떠한 역량을 같이 육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용어 하나 말씀하신 것 같은데 QCD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때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아는 척하기 좋은 단어 같아요. 면접 때 굉장히 좀 큰 그러네.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팀은 이게 좋다. 근데 이거는 좀 싫다. 공개하시는 선에서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고 좀 더 깊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. 만드는 연구원 분들이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 많은 자료들을 작성하시는데 그런 자료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. 그런 것들도 미리 좀 보고 그런 게 되게 충족되는 게 많아요. 탐구용이라고 하는. 근데 이제 단점은 많은 걸 제가 사지만 많은 요청들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페이퍼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네,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서류로 보다 보면 직접 실물도 보고 싶고 그래야 하고 시간이 많이 없죠. 혹시 뭐 인원 충원에 대한 그런 계획이 들으신 건 없나요?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또 조만간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협력사 분들과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저희는 사실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업무가 바뀌는 편인데 사실 그 협력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재직을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수십 년의 노하우를 그래도 빠르게 좀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사내적으로 거의 전 부문과 다 소통을 합니다. 뭐 여러 부문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단점을 그래도 꼽아보자면 이게 좀 이슈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업무 로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면은 품질이나 조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빠른 수습을 하는 것도 저희의 롤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게 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최선의 방법이지만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.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. 아예 실수나 실패가 나오지 않는 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짧게 봤을 때의 실패 또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합니다.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저희의 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순간순간적인 업무 로드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로 빡센가요?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
야근이 뭐 잦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야근의 수준인 건지.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인 경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. 그 본인 담당 협력사에 출장을 가서 협력사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. 이슈가 빨리 종결되는 게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길이고 뭐 순간적으로 뭐 어려운 경우에는 뭐 늦어지고 진짜 막 밤을 거의 새도록 같이 토의를 하는 경우도 뭐 정말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. 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슈를 잘 해냈을 때의 어떤 뿌듯함이나 그런 맞습니다. 거는 말로 못할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이제 동기분끼리는 아무래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너무 많지만 뭐 가볍게 오픈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자면 저희가 입사한 지 7년 차긴 하지만 친해진 거는 사실 한 3,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이 친구랑 술을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지금 만난 아내도 이 친구랑 같이 술 먹다가 지금 만난 아내와 네, 이 친구랑 같이 술 마시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또 번호를 물어봐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까지도.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아 그래서 제 결혼식 때 이 친구가 사회를 봐줘. 제가 그래서 이 친구 결혼할 때 사회 봐줘. 서로 사회였습니다. 품앗이를 서로 예, 여러분들도 오셔서 또 좋은 동기 또 만들어서 두 분이 이제 현대모비스에 들어올 때 물론 7년 전이지만 7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즘도 토익 스피킹 이런 거는 하겠죠? 최소한의 영어? 네, 그거는 가장 기본 커트 라인으로 땄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보시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또 있어요. 네, 거기서 인턴을 6개월 동안 했었어요. 그래서 된 것 같아요, 사실. 인턴 6개월 하면서 아 이런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모비스 채용이 딱 떴어가지고 근데 모비스 하나만 썼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됐죠. 그래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, 아직까지. 네. 하셨던 일이 그래도 연관이 좀 있네요. 그래도 네, 있어요. 연관도 있고 같은 자동차 부품 업계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훨씬 더 익숙해져서 많이 왔죠. 그래서 업무하는데도 되게 좀 도움도 많이 됐고 실제로. 그럼 과도 자동차 공학과에다가 보시 경험까지 있으셨으니까 아, 거의 그냥 정통이라고 네. 해요. 저는 일단 자소서를 쓰기 전에부터 유사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을 좀 많이 찾아가서 일단 직무 자체에 대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사실 이게 무슨 직무고 뭐를 하는지도 좀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은 뭐를 어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그치.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일단 제일 먼저 회사 들어가서 인재상이랑 원하는 것들 한번 확인하고 그 중에 내가 살릴 거를 찍어놓고 그다음에 직무에 대해서는 소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 이렇게 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거기 몇 줄 써 있는 거로는 사실 감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선배나 선배의 친구들까지도 어떻게든 이제 연락을 좀 해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완전 대외적인 활동을 제가 따로 한 거는 없었고 사실 저는 하나만 쓰진 않고 여러 군데를 썼었는데요. 선생님 중에 솔직히 하나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저도 여러 개 썼어요. 그냥 제일 오고 싶던 모비스를 와서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그러면 궁금한 게 본인의 강점을 어떤 거를 좀 어필을 하셨었나요? 이게 7년 전이라서 과연 제가 어떤 식으로 썼었는지 특히 모비스를 쓸 때는 정직을 우선으로 한다는 걸 좀 밝혔고 두 번째로 분석력을 밝혔어요. 그리고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회사마다 좀 우선시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. 정신. 맞아요. 뭐 그런 걸 좀 어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 인재상이랑 본인의 장점을 좀 부합시켜서 어필을 하는 게 또 좀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두 분 혹시 그 면접관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예, 저는 팀 내에서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없습니다. 일단 저는 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왔으면 좋겠어요. 사실 여러 회사를 막 지원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면접을 보게 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관심도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준비성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또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업무는 입사하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. 그 업무 자체의 막 능력을 사실 입사를
사실 그런 뭐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가 오면 다 알려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그런 준비가 됐는지와 그리고 또 성향적으로 저희와 맞을지, 그리고 최근에는 압박 면접 이런 거는 완전히 없는 추세니까 최대한 좀 편안하게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방금 면접 얘기하니까 떨리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MZ 세대지만 요즘 MZ 세대들이 그 개인주의가 되게 크잖아요. 저도 개인주의가 되게 크고 회사 땡치면 아웃이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좀 전 즐겁게 일하고 싶거든요. 그냥 팀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같이 신나게 업무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게 커요. 그러세요? 그렇다고 뭐 회식을 막 하고 막 끝나고 술 마시고 아닙니다. 보다 형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보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사실 뭔가 그 아득한 예전이라는 생각, 그래서 막 지나고 보니까 미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느낌을 생각해보면 되게 좀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정도로 막 되게 그 과정들이 힘들었습니다. 조금만 드시면은 되니까 마지막까지 좀 힘내주시고, 요새 저희 때보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뭐 점점 채용 숫자도 줄어들고, 뭐 혹시 뭐 어떤 기업에 떨어졌다고 한들 그게 뭐 지금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훌훌 털고 이렇게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과정이 되게 힘들고 그런 것도 알고, 또 반대로 회사를 입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크실 수도 있는데 그 초심 잃지 마시고 모든 취준생분들 파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채용 인터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